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에포크타임즈 취재본부장 차광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곧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를 보는 게 맞는데 사회자로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연단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연단하고 거리가 조금 아시겠지만 오늘은 2021년 7월 1일인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런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날에 저희 창립 기념식을 갖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곧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전략연구소 개소식 및 창립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회에 대한 격려와 애국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스크린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바로 옵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략연구소 창립 세미나를 위해서 귀한 걸음 해 주신 분들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광섭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석희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봉수 미래대한행동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자유민주시민연대 이사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예, 다음으로
한영복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사무총장님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성상훈 글로벌 디펜스 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아, 뒤쪽에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프콘 미디어 코리아 대표이사이신 정기태 사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시고 여기 발걸음 해주신 한 분 한 분이 다 내빈인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말씀 및 중국전략연구소 소개가 있는데요. 이 인사말씀은 추봉기 중국전략연구소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전략연구소 소장 추봉기입니다. 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공사 담당하신 가운데 에프콘 미디어 코리아 중국전략연구소 창립식 및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출판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늘 긴장이 가시지 않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국과 중국 갈등은 총칼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이념 대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지할 사실은 이 모든 현안의 중심에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자리한다는 겁니다. 구미 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중국 공산당의 세계 침투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자학원으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를 가장한 샤프 파워 전략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문제에 더하여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보이지 않는 침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서해를 두고 중국과 마주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리적 인접성,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중국의 대한국 침투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안전 혹은 무제한 전쟁에 대한민국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국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절실합니다. 이에 창립 이래 중국 전문 미디어로서 명성을 쌓아온 에프콘 미디어 코리아는 축적된 역량을 한데 모아 중국 전략연구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전략연구소는 국제정세 분석, 중국의 대세계, 대한국 전략 분석, 중국 공산당의 침투 전략, 그 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국 전략연구소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본질과 실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미와 한중 무역 등 상호 간의 이익 창출,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적 측면에서 대외정책 등 각 연구 분야별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 발간한 역사의 종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했다는 자만감에 빠져서
실존하는 거대 위험인 공산주의와 중국 공산당의 존재를 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고든창은 2001년 중국의 몰락에서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시장 경제 시스템의 논리를 바탕으로 중국을 분석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몰락했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예상과는 달리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나 고든 창의 분석은 왜 빗나갔을까요? 이는 중국 공산당의 실체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중국이나 북한 전체주의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제반 분야에 걸쳐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실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우선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 본질과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포그 미디어 코리아는 공산주의를 가장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산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에포그 타임스가 2004년 11월부터 시리즈 형태로 발표한 사설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2005년 구평공산당으로 발간한 후 16년 만에 재번역 수정을 거쳐 중국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으로 재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 후 오늘날까지 이 책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 책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정갈하게 파헤쳤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념, 가치관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 수권이 통일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념 가치관 전쟁에는 남녀노소,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방위 전쟁이자 총력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내 중국 및 공산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국 전략연구소 창립 행사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 옥고를 써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중국 전략연구소 창립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시작은 조촐하지만 중국 전략연구소는 묵묵히 소명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봉기 소장님 감사합니다. 중국 전략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중국 전략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를 위해서 네 분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야 의원도 있고 그런데 먼저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영상 축하 메시지를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지성호입니다. 저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전략연구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은 이제 북한과도 이웃 국가였고 또한 중국에는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인권 침해에도 관심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고 또한 북한으로의 북송에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제 공산 정권으로 이제 100여 년간 국민들, 중국 인민들의 눈과 귀를 이제 막고 수도 없이 많은 인권 탄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도 있고 또 홍콩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핑가일보의 폐간도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하나의 사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그 인권 탄압은 근절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행태를 이제 보이고도 있습니다. 중국 전략문제연구소가 더 많은 일을 하셔서 중국 공산당 문제점을 더욱 지적하고 중국 인민들도 행복하게 자유와 이제 인권을 누리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계속 함께 돕고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실 텐데 저희 창립식을 축하해 주시려고 이렇게 영상까지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대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춘입니다. 오늘 중국 문제연구소 세미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작년부터 그 에포크 타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이 너무 많지요. 특히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소위 주류 언론이라는 데서 사실이 빠진 기사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도 신문 통해서는 보도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오늘 축하드리고 제가 준비해온 축사를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그랜트 리 이사장님, 추봉기 소장님을 비롯한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 및 중국 전략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 중국 전략연구소 창립 및 창립 기념식에서 참석하여 축하 말씀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올해는 한중 수교 29주년입니다. 아쉬운 점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지 한 세대가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중국을 정확히 얘기해서 중국 공산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일각에서 일방적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를 찬양하거나 중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는 현실을 보면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1968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에 2003년 퇴직할 때까지 35년간 치열한 외교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제 외교관 이력의 마지막이던 주 러시아 대사 2년 동안 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주재대사로 부임했던 2000년은 소련이 무너진 지 10년 채 되던 해였습니다. 비록 공산주의 독재 체제는 무너졌지만
지난 체제가 남긴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빈곤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러시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저는 공산주의 체제의 피해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35년 제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소련은 무너졌지만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다는 중국 공산당은 9천여만 명이 넘는 당원수를 자랑하며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초한전으로 불리는 무제한 전쟁을 전 세계를 상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공산주의로 중화 패권주의로 전 세계를 재편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書記가 이야기하는 중국몽, 중국 공산당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 전략은 중국의 야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러운 것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이웃한 한국이 중국의 전방위적 침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공산주의는 이미 멸망했다는 미몽에 젖어 현존하는 위협인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창립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탐사 보도를 통해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알려온 북미디어가 중국 전략의 연구소를 창립한다는 소식은 가뭄 속 단비 같았습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소리 없는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을 당과 국가를 이끄는 리더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가 중국 전략 연구소가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명실상부하게 대중국 전략을 짜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민간 연구소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삼가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축사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축하 메시지를 해주실 분은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국 공산당의 문제점과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수준 높은 탐사 보도를 해온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가 오늘 중국 전략연구소를 발족하는 것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숙명적인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중국과 복잡다단한 과거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이 근자에는 중공이 6.25 전쟁 주된 침략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공 유화 정책에 수반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맹방이었던
중화민국 대신 중공 정권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중공의 갈등이 무역 분쟁을 넘어 총성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른바 안미 경중이라 해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댄다고 해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지니기 어려운 처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위정자, 식자 다수가 친중을 넘어 조선조 사대주의를 연상케 하는 맹목적인 종중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민족이 취할 길이 아닙니다. 1990년대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주의 국가 몰락 당시에는 장차 중공 정권도 경제가 성장되면 공산주의를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공산주의의 본진이 되어서 세계적화의 목표하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체제 파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제 자유국가 대부분이 중공 정권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명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해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중공을 세계 인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신장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 문제를 비롯해서 중국 일반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와 통제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중공은 6.25 전쟁 때 이른바 항미 원조를 내걸고 참전해서 국토 통일을 방해하였고 지금까지 북한 공산정권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던 과거의 허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자유우방과의 긴밀한 유대하에 능동적인 국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기묘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중국 연구기관, 연구단체가 있지만 이들이 대체로 친중 일변도이거나 중국 공산당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가 중국 전략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중국 전략연구소가 친중, 종중을 넘어 지중 연구의 요람이 되기를 삼가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축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다음 순서는 기념 촬영인데 기념 촬영에 앞서서 제가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창립 기념식 및 세미나는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중국전략연구소 창립식이고 2부는 중국전략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는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진행해 주실 건데 잠깐 우리 경기대학교 조 교수님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오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가 기념 촬영인데요. 아까 내빈 소개하신 분께서는 단상으로 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단상에 올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단상을 이용해 주셔가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귀하신 분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이해란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예. 예, 이것으로써 1부 순서인 중국전략연구소 창립식을 마치고 10분 있다가 창립기념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45분이니까 2시 55분경에 저희가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